그거를 답지를 제가 좀 이따 뽑아줄게요. 뽑아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이어서 3번 지문 한번 볼까? 자, 3번 지문은 아까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했고요. 보시면 자, 일단 처음에 소재부터 보자. 한 연구가 ADHD 증상을 가진 아동에게 간단하면서 또 비싸지 않은 그런 주의력 향상 방법을 입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험 내용을 보자면 ADHD 증상과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뭐 상관관계라 썼는데 관계라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공원 도시지 주거지역 세 가지 환경에서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제 산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다? 다른 곳에서 산책한 거에 비해 공원에서 산책한 후에 보통 집중을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 키워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자면 한 연구가 ADHD 증상을 가진 아동에게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주의력 향상 방법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연구가 어떤 주의력 향상 방법을 입증했다라는 거. 됐어? 연구가 입증했어. 어떤 주의력, 뭐 주의력에 대한 거는 이런 단어, attention이나 concentration 이런 단어가 되겠고요. 이어서 ADHD 증상과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과 자연과 관계성이 어떠냐. 그래서 환경, 자연, 관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link, relation, connection 이런 단어로 쓴 거고. 자, 공원에서 산책하고 난 후에 보통 집중을 더 잘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실험 결과이자 중요한 요약이겠죠. 즉,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자연의 노출.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자연에 노출되어서 향상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제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를 종합해서 나온 게 최종 요약문이 되겠다. 한 연구는 ADHD를 가진 아동들이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를 밝혀냈다, 입증했다. 어디가 돼요? 됐어? 이 키워드들을 이제 종합해서 바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대로 이제 좀 더 거시적인 범위로 가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범위를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기 전에 앞서서 얘도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4번 질문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안 듣고 이제 쓰신 거를 봤는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대놓고 나왔는데요. 사람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지만 유일한 차이가 바로 뭐다?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이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냐? 우리 인간이라는 뭘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뭐 대학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음식을 먹긴 먹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봐야 되는 거야. 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익힌 음식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익힌 음식이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뇌가 더 커지고 더 지적인 동물로 진화를 해준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대요. 이 하버드의 교수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요리가 인간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요리가 인간 진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리를 익혀서 먹으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소화가 더 효율적이니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겠죠.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니까 뇌의 활성화가 더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인 동물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이제 지능이 향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이 있겠죠. 그 활동의 범주가 더 커졌고 능력이 더 개선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바로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처드 랭ham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 인간은 어떤 음식을 통해? 익힌 음식을 통해 오늘날 어떠한 동물로? 지적인 동물로 진화했다라는 거야. 지적인 동물로 진화를 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아니, 익힌 음식이 왜 지적인 동물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리가 소화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얻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얻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됐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능력이 더 향상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인 동물로서 진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역시나 키워드를 이제 좀 잡아볼 건데요. 아직 다 못 썼니? 다 쓰면 얘기하고. 내려도 돼요 혹시? 네. 자, 키워드를 좀 잡을게요. 자, 인간은 익힌 음식을 통해 오늘날 지적인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익힌 음식이 인간을 지적인 동물로 진화시켰다는 거야. 익힌 음식이 인간을 지적인 동물로 진화시켰다. 그 익힌 음식, cooked, 요리된 거죠. 지적인,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intelligence, 어떤 지성, 지능 이런 뜻이고요. evolve는 진화하다, evolution은 진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생어까지 쓴 겁니다. 자, 요리는 소화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얻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다고 나왔죠. 즉 인간 소화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 명사를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efficient, 그 다음에 increase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3번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ability가 improve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한 최종 요약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익힌 음식이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발달에 진화적 공헌을 해왔다라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요약문이 나올 수 있다. 그 영어 버전은 이제 우리 앞부분에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5번과 6번 지문도 좀 읽어줄게요. 5번과 6번 지문. 자, 5번 지문과 6번 지문을 간단히 좀 말해주자면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5번 지문을 보시면 처음 부분을 보시면 너가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 뭐 결정장애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명의 가족에게 종종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이런 결정장애를 겪었나 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요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자, 문제점이 나왔었어 처음에.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뭘 주문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을 보셔야 돼요. 해결책. 항상 대입하기든 빈칸이든 뭐든 간에 해결책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글 중에서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만 계속 말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문제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 결정장애의 문제를 겪었다 하고 이 해결책이 안 나왔다면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해결책이 나왔죠.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했다는 거야. 한입 크기 식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뭡니까? 그냥 한 입만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 같은 거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입만 딱 먹을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 다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죠? 어차피 한 입밖에 안 되잖아. 부담이 없잖아요. 남길 부담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이 식당에는 32개의 작은 음식들이 메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음식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음식이나 작은 샐러드가 있다고 설명한 거고요. 자, 한입 크기의 음식들은요.
$3가 넘지 않고 어떤 거는 $1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값싼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뭐 가격적 부담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한 입씩 먹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야. 즉 사람들의 결정장애를 해소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5번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6번 지문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6번 지문. 자, 6번 지문은 어떤 거냐면요. 처음 부분에 보시면은 너가 라디오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가 너의 마음을 끌기 시작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라디오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 말고 그냥 처음에 이제 뭐 노래를 들었을 때 어디 뭐 길 가다가라든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별론데 그냥 듣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혹시 이런 노래 있어요?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게 약간 빡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무실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창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창문을 여는데 여기 맞은편에 아마 핸드폰 가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계속 나와. 근데 이게 제가 똑같은 노래를 한 2달 들었거든요. 노래를 안 바꿔. 미쳐버리겠어. 계속 들려. 그 노래가 계속 들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노래가 계속 들리다 보니까 약간 세뇌가 된다 봐요. 제가 이제는 그 노래가 궁금한 거야. 저 노래 뭐지? 그렇다고 내가 어디서 나오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막 가서 이거 노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노래를 찾아보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아진 거지. 좋게 표현하면은요. 좋게 표현하면 어떤 노래인지 지금 궁금해진 거야. 내가. 그래서 근데 가사가 안 들려. 막 가사가 이제 뭉개져서 들리니까 뭐라고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들리니까 안 들려 가사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가사를 알면 가사 쳐서 검색하면 되잖아. 가사를 몰라. 근데 음밖에 몰라. 음밖에. 근데 음으로는 사실 검색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어플이 있어. 어플이 있어서 이 허밍을 하면은 뭐 노래를 찾아주는 뭐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허밍을 했어. 불러봤어. 근데 내가 노래를 개떡같이 불렀다가 못 찾아 얘가. 이상한 막 외국 노래만 나오고. 설마 외국 노래인가? 아닌데? 한국어로 말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환장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형기쌤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수 노래였다고. 난 나올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가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 장소, 심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에 있어서나 이게 마찬가지래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좋아진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강사 초창기 시절에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학원 딱 처음에 오면은 그러면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첫 한 달은요 여자애들이 나를 되게 싫어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몰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화목토에서 AT 하던 유이라는 친구였어요. 내 제자. 아무튼 그때는 근데 지금 저는요 우리 학원에서 정말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나름 강사를 10년을 했잖아요. 진짜 우리 학원만큼 착한 애들이 없어요. 이건 내가 진짜 300%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 빼고 자 농담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유이 뒷담화 좀 봐야겠다. 그 AT로 이제 근무하던 내 제자가 있어요. 내가 불러서 이제 데리고 왔었어.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그때가 내가 25대인가였어요. 그 친구가 중3이었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제 유이가 유이라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그 학교의 짱이었어요. 여자애들. 일진이었어, 일진. 소위 말해서. 근데 유이는 이 친구의 왼팔이었어요. 오른팔이 한 명 또 있었어. 셋이 이렇게 있어. 셋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주의를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농담이고. 자,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얘기한 김에 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문제만 풀었으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중2 학생들이 있었거든. 걔네가 이제 중3이었고 근데 중2 애들이 그 당시에 겁나 싸가지가 없었어. 내가 수업을 안 했었어. 중2 애들. 근데 중2 애들이 한 40명 있었는데 중2 애들 40명 중에 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나한테 인사하는 애가 딱 2명 있었어. 2명.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간 이렇게 날 쳐다보면은 그냥 이러고 쳐다봐. 이게 그냥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니야. 이 새끼는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지다가 애들이 그랬어. 근데 한창 또 이제 병 관리 시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진짜 놀란 게 한 번은 이제 그 유이랑 이제 그 이제 3인방이랑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제 친해지기 전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친해지고 나서 한 번 그랬었어요. 여기 뭐야? 이제 복도에서 애들이랑 막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2에서도 그 싸가지 없는 친구들 중에 탑3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근데 그 탑3 애들이 얘네들을 받으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야, 니네 뭐냐? 쟤네 나 보면은 인사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쳐다보는데 니네 뭐냐? 나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유리가 이제 속된 말로 좀 빡이 들어서 쟤들 쌤 보고 인사도 안 했어요? 야, 니네 일로 와봐. 갑자기 3명을 불러. 그래갖고 내가 좀 당황했어. 야, 왜 그러냐? 학원 안 했어. 하지 마. 그냥 아니에요 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갖고 갑자기 애들 3명 불러와서 애들을 어디로 데려가. 좀 당황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하고 내려왔어. 다음날부터 애들이 인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두머리 친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가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저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저를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유를 알아요. 지금은 아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무 날 싫어한 거야. 이 티가 나. 그래서 얘가 왼팔 오른팔한테 얘기한 거야. 야, 영어 수업 가지 말자. 그래서 영어 수업 아예 안 왔어. 아예 안 오고 영어 수업 끝나고 이제 수학 수업이었거든요. 영어 수업 끝날 때 애들이 딱 학원에 와. 난 그게 눈에 보이잖아.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근데 이제 그걸 또 티를 낼 수는 없어. 막 이런 일들을 겪었었어. 그래서 쟤들이랑은 진짜 친해지기 힘들구나. 진짜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기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수많은 학원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낸 애들이 그 이제 우두머리 왼팔 이 둘이랑만 이제 지금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지금 걔네랑 벌써 8년째니까. 8년째. 지금 그 이제 내가 중3 때 가르쳤다 했잖아. 걔가 지금 나이가 24이에요. 늙었어요, 저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갖고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도입부거든요. 도입부가 되게 길게 나온 거예요. 지금 3문장이나 나온 거야. 여기서 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기업들 얘기가 나와. 기업들. 이 기업들이 때로는 제품의 특징이나 그 제품이 주는 어떤 혜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제공하지 않고서 제품의 사진이나 이름만을 반복해서 광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엔 CF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광고에서 기억이 안 나네. 나 중학교 때가 봤던 광고인데, 그러니까 광고가 한 5초밖에 안 돼요. TV 광고인데, 근데 무슨 이상한 뭐 인형이가 뭐 캐릭터 같은 게 나와. 그러더니 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 앉아 이러고 끝나. 뭔지도 모르겠어. 뭘 광고하는지도 모르겠어. 뭘 판매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겠죠. 저는 맨 처음에 한동안 그 유튜브에서 그 초특가 야놀자 그거 저기 한참 그거 광고 나올 때도 저게 뭔 광고인지를 몰랐어요. 그 한이가 춤추는 거밖에 안 봤어 나는. 초특가 야놀자 하면서 춤추는 거 이거밖에 안 봤어 나는. 그래서 저게 뭔데? 궁금해서 검색해봤어. 무슨 뭐 호텔인가 모텔인가 뭐 그런 예약하는 그런 어플이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 제품이 주는 어떤 혜택, 특징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빡치겠죠. 그렇죠?
내가 아까 그 노래 얘기한 것처럼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똑같이 계속 들으니까 빡쳐.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궁금해서 결국 찾아서 그 노래를 내 MP3에 넣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지막에 나오잖아. 이제 그 반복해서 광고를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어느 날 너는 그 제품을 네가 손에 들고 가게에서 나온 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일단 반복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반복. 그리고 일단 어떤 이제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요약문이랑은 좀 달라요. 쓰여있는 요약문이랑은 다른데 아니면은 이 광고라는 말을 안 쓸 거라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상기를 왜 시키려고 하는 건데? 상기를 왜 시키는 건데? 물건 그래 그거잖아.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팔게 하려고. 이 물건을 팔게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약간은 구체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엔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 초반부엔 그게 아니었잖아. 초반부엔 어떤 내용이었어? 처음엔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물건을 팔게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반복을 시켜? 왜? 상기시키려고요. 맞아. 근데 상기를 왜 시키는데? 상기를 왜 시키는데? 물건을 팔려고 이거 말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비슷해요. 근데 그게 상기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상기를 왜 시켜? 광고하려고는 결국에는 아까 동현이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물건을 팔게 하기 위해서니까. 상기를 시키는 이유. 그거는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니네가 뭐 팔려고 뭐 광고하려고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글에서 나온 예시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진이가 나를 겁나 싫어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겁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다 쳐봐.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한 3달을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만났어. 예를 들어서 나도 싫어. 자, 아무튼 그렇다고 쳐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정이 들어. 이제 정이 들어. 하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럼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야. 아니, 그 이상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싫어요. 저 처자식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 관계로서 말하는 거야. 사제 관계로서. 뭐 어찌됐든가. 그럼 이거는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상기시키기 위해서인데 반복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인데 이게 나를 팔려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팔려고, 광고하려고가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광고하려고 만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맥락은 같죠. 이 글에 나와 있는 맥락은 같죠. 왜 상기를 시키는 걸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네,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제가 정답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이제 약간 뭐 골자만 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준다라는 거는 저는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려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매료시키면은 결국에 뭐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뭐 돈을 벌려고 이것도 해결. 아까 말했던 뭐 광고 이거 해결. 다 해결이잖아. 뭐 물건 많이 파고 다 해결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뭐 유진이가 말한 게 바로 가장 답에 근접한 거겠죠. 바로 무엇이다? 어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좋은 인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인상일 수도 있거든요. 인상이 나쁠 수도 있죠. 난 나빴어요. 인상은 나빴어. 인상은 나빴는데 그냥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들어보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인상이 좋았던 간에 나빴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을 끌어당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가 저는 가장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큰 틀을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빈칸을 같이 채워보자. 같이. 자, 같이 채워볼 건데 여러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저랑 하면서 여러분이 잘 맞추시면은 제가 숙제를 안 내줄게요. 잘 맞추면. 못 맞추면은 겁나 많이 내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거기 이제 5번 지문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자. 문제점과 해결 방식. 캘리포니아의 어떤 두 명의 가족이 LA에 뭘 것 같아?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식당에 블라블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제가 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지를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 할지를 식당에서 뭐뭐 할지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했다. 무슨 메뉴 뭐지?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결정 뒤에 나와 있잖아. 식당에서 결정을 결정할 때, 식당에서 뭐뭐 할지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했다. 답이 안 나오네. 무엇을 주문할지. 무엇을 주문할지. 오케이, 좋아.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했다라는 거야.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자, 그다음부터 보자. 그럼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 식당을 좋아하는지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를 한번 보겠죠. 자, 음식 크기가 어떠하고 작고 종류가 어떠하면 다양하면 좋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먹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선택에 있어서 선택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요약용 키워드를 좀 보자면 캘리포니아에 이거는 뭐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두 명의 가족이 LA에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했다.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러면 음식의 뭐뭐를 뭐 한 걸까요? 음식의 크기 좋아요. 음식의 크기를 그렇지 축소. 오, 아주 좋아. 완벽했어. 음식 크기를 축소시킨 거야. 그러면 영어 단어로는 크기니까 사이즈 나오면 되겠죠. 사이즈. 축소니까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 줄이다. reduce. 좋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이즈, reduce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나 다음도 똑같습니다. 음식 크기가 작고 종류가 다양하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먹어보면 되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 있어서의 고민을 덜 수 있다.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이제 핵심일까? 일단 음식 크기가 작다란 말 나와야 되니까 그냥 small 쓰면 되겠죠. 다양한 거니까 various. 그 다음에 음식 선택이니까 그냥 food choices 하면 되겠죠. food choices. 음식 선택이니까. 자, 고민을 덜 수 있다. 고민이라고 하면 니네가 모를 테니까 걱정으로 바꿀게요. concern도 되는데 뭐 concern 써도 되고요. worry 써도 되고요. 뭐 여러분 편한 걸로 쓰세요. 덜다. 걱정을 덜다가 뭘까? 덜다.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덜다. 고민을 덜다. 완화하다. relieve. 됐어요? 자, 근데 relieve는요 사실 고1 단어고요. 고3 단어. alleviate. 이게 고3 단어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요즘이 아니죠. 작년부터 그냥 맨날 나오는 단어예요. 시험에서 alleviate. 저게 완화하다, 덜다. alleviate. 스트 기출 단어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잘 맞추는데?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볼까 그러면? 자, 자, 서론 부분부터 보자. 우리는 뭐가 뭐 하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처음에는 이건 쉽다. 처음에는 뭐 했다가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뭐가 뭐 하면서일까? 이건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긴 했네요. 자, 뭐가 뭐 하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처음에는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싫었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시와 결론을 보자면 기업들이 어떻게 광고하면 반복하여 광고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구매하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래? 우리가 광고에 자주 노출되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뭐 높아진다 다 좋아요. 그럼 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질까? 증가할까? 높아질까가 맞겠네요. 여기서는 높아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광고가 반복되는 광고가 어떨 수 있어? 싫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고에 노출됨에 따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너무 잘하는데. 이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라는 거죠. 이유. 자, 그러면 요약문 키워드 설정 부분을 한번 보자. 기업들이 어떻게 광고하면 반복하여 광고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구매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빈칸 어떤 식으로 광고에 어떤 식으로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 반복적으로 광고에 뭐 되는 거야? 노출돼. 그러면 더 많은 뭘 느낄까? 아까 내가 했던 표현인데 이거.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야 이거. 네. 매료는 아니고 매력. 됐어요?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매료를 느끼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단어는 어떻게 나올까?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repeatedly 이건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repeatedly 하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expose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력을 느낀다는 건 attractive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제 요약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특정한 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광고에서 써먹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너무 잘했으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숙제를 적게 내줄게요. 아예 안 내주시는 거예요? 100%다 맞춘 건 아니잖아요. 싫으면 원래는 내줄게요. 그 7번 질문 있죠? 7번부터 이제 원래는 제가 12번까지 내려고 있어요. 7, 8, 9, 10, 11, 12 총 6개의 질문인데요. 7, 8, 9 딱 반절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 8, 9 반절만 해보세요. 그럼 공부부터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라고 집어넣지 안 하라고 집어넣겠어? 이걸 해야 되는데. 쌤 이거 그러면. 아니요. 그 주요 문제로 짚고 싶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아래 써놓은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죠. 여러분 단어 써야 되죠? 네. 네, 열심히 쓰셔야